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 모든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수학으로 서열 1위 하자.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요, 양지고예요. 양지고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양지고등학교 역시 고난과 역경이 또 예상됩니다. 문제 구성을 보면 총 22문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단답형이 2문제밖에 없습니다. 객관식이 20문제고 단답형이 2문제예요. 이 문제 구성에서부터 이미 어려움의 향기가 막 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원래 단답형이 한 4-5문제 정도는 있어줘야 또 열심히 객관식 풀다가 뒤에서 그 단답형 문제에서 한 2-3문제 좀 쉬워가줘야 되는데, 그쵸? 근데 뭐다? 2문제밖에 안 나왔다, 단답형이? 이건 뭡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걱정이 좀 되는데, 자, 그럼 오늘도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러면 1번부터 함께 보시죠.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복소수 문제 나왔어요. 허수 부분을 구하라고 하죠. 다행이네요. 얘는 좀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수 부분, 여기까지 허수 부분이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허수 부분이라고 해서 i까지 같이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i 앞에 붙어 있는 수, 개수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뭐가 될까요?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여러분 몫을 구하라고 한다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조립제법 하면 되는데, 얘는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뭐 쓴다? 나머지 정리를 쓰겠다. 그래서 그냥 x 대신에 뭐 넣으면 됩니까? 1 넣으면 되겠죠. 넣어볼까요? 1, 3, 2, 4 다 더해봅시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 더하면 10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5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으로 가보죠. 3번 문제 다항식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a-b를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a식에서 뒤에 있는 b의 식을 빼주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맨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거 모든 항을 다 계산한 건가요? 동료항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쵸? 얘는 딱 봤더니 지금 상수가 다 어때요? 얘 빼고 다르죠? 그러니까 상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 자,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상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a의 상수는 3이에요. 이거를 더해 봅시다.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그거는 뭐밖에 없어요, 여기서? 2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다른 것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돼요. 네, 다음 4번 문제는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뭐 사용하시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근의 곱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바로 2차식으로 가보죠. 어디입니까? 상수. 얘가 바로 두근의 곱.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만나는 그 점 우리 뭐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났을 때 A, B가 결국엔 두 근이 될 거고 그 x좌표의 합이 6이라고 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결국 두 근의 합이 6이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얘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얘 역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니까 얘 지금 합이 얼마가 되겠어요? 얘 지금 마이너스 a거든요. 그럼 a가 두 근의 합이고 얘가 얼마다? 6이다. 그래서 a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 뭐 나옵니까? 6.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두 근을 줬어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얘도 결국 우리 뭘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2차 방정식의 형태는 맨 앞에는 당연히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항의 개수는 뭡니까?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 두 근 합 얼마예요? 켤레복소수니까 2가 되겠죠? 그럼 2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2겠네요. 그럼 얘 아니면 얘란 얘기입니다. 좋아. 자, 그 다음에 곱을 해봅시다. 이제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 3.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 뭐가 됩니까? 바로 나오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6번까지 왔고요. 이제는 7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풀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겠죠. 자,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랑 1차 함수 그래프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 하면 돼요? 연립해서 그 연립된 식의 판별식이 0 혹은 그 연립된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해서 풀 거란 얘기인데, 한 가지 또 우리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그랬을 때에 여기 있는 이 A 값에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A를 다 구할 필요가 없을 수 있구나. 이건 뭐예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중요하다. 합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이제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2로 묶으면 a-1 이렇게 된다. 얘 x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플러스 7에서 3 넘어오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연립된 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판별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하기에는 얘가 10이라서 제곱수가 아니라서 좀 까다로울 것 같고, 판별식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4 짝수 되겠네요. 짝수 공식 a-1의 제곱, 그다가 마이너스 10 해준 게 얼마다? 0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다 뭐 전개해가지고 또 뭐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을 써서 A값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게 보이죠. 이제 뭐가 나오니까?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린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의 합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상수 우리 필요 없거든, 근과 계수 관계에서. 자, 여기까지 쓰고 뒤에 뭐 블라블라 나올 텐데 얘가 0이다. 우리 여기까지만 보고 A 값들의,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A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니까. 네, 그래서 모든 A 값들의 합은 2가 되니까 정답 4번이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로 가보죠. 자, 8번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가 나왔어요. 3차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 3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찾아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다가 딱 봤더니 개수를 봤더니 그냥 x에다가 1 넣으면 다 지워지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렇죠? 얘 2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1 됩니까? 더하면 0.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있다? 얘는요 x-1이라는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를 찾았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2차식이 오겠죠. 얘 3차식이니까. 그래서 뭐가 올지 봤더니 일단 최고 차이 계수가 2x제곱이니까 우리 따로 이거 뭐 사실 조립제법으로 할 수도 있고 나눠볼 수도 있는데 바로 갈 수도 있다고.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2x가 될 거고, 그쵸? 그래야 2x제곱. 상수 보자고, 상수 비교.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잖아,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얘만 찾으면 되거든, x의 계수. 걔 어떻게 찾을 것이냐? 봐봐요. 여기 지금 x 계수 뭐야? 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x 계수 만들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만나고 얘랑 얘랑 만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만나면은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만나서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뒤에 있는 2차식, 여기거든. 2차식의 x계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바로 뭐 돼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또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얘는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크로스 공식으로 해보면. 그럼 결국엔 이렇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얘랑 얘랑 제곱된 거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니까 요 녀석이라고 하니까 우리 a랑 b랑 c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a가 1이라는 얘기고, b는 2라는 얘기고, c는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다 더하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죠?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9번 문제는 식의 변형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죠?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라. 자, 얘 보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해주겠구나.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x 플러스 y랑 xy를 알면 되겠구나. 그럼 이 두 개 갖고 해봅시다. 자, x 플러스 y 얼마가 될까요? x 플러스 y. 더하면 되죠? 켤레 복소수네. 켤레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보통 지금 켤레 복소수는 아니고, 그쵸? 지금 뒤에 있는 무리수의 부호가 그냥 바뀌어져 있는 수. 자, 그러면 얘는 더하면 뭐가 됩니까?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해봅시다. xy 곱하면 뭐가 될까요? 합차 되겠지? 합차. 그러니까 3의 제곱 9에다가 루트 2의 제곱 2를 뺀 거. 얼마입니까?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 나왔네? 얘 봅시다. 얘 얼마란 얘기예요? 얘는 이제 6의 세제곱. 그냥 가볼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입니까? xy가 21이죠. 21 여기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다 곱하지 마. 여러분. 다 곱하지 말고. 왜냐면 6의 세제곱 나 안 할 거거든. 여기다가 6을 씁니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공통인수를 묶습니다. 6으로. 그럼 여기는 6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1만 남을 거라.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 6 곱하기 36에서 21을 뺐으니까 15. 얼마가 됩니까? 이제 간단하죠. 90. 그래서 정답! 바로 4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왔을 때 위에 세제곱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보면 이런 복잡한 혹은 큰 수의 계산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10번으로 가볼 텐데 여러분 10번부터 어때요? 살살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네,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자, 얘는요. 일단 우리가 다항식 문제 나왔어요. 수치대입법 문제. 그쵸? 그리고 A, B, C, D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골이 아니라 지금 합골로 되어 있는데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엔 A, B, C, D를 어쩔 수 없이 따로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A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B랑 C랑 D는 수치대입법으로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A는 그냥 이 항등식, 등식만 봐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x세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데 어차피 이걸 전개해 봐야 x세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게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이미 A는 1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는 거죠. 땡큐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하는 김에 D도 한번 찾아볼까요? D? D가 얼마지?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다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얘는 4, 7에 플러스 28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15를 합니다. 15. 자, 그럼 얘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끼리 해보니까 마이너스 42. 그 다음에 플러스끼리 해보니까 플러스 43. 그러면 결국은 뭐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D값이 나오는지 이거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지면 사라지고 얘만 남으니까 D값이 여기 p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것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맞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따로 딱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얘네들 다 살려볼게요. x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번엔 x에다가 한번 얘를 다 살려봐야 되니까 1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뭐 만들면 될까? 1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가 돼? 다 1의 세제곱, 1의 제곱, 1 그쵸? 그러니까 다 결국 얘만 남겠죠. 우변부터 쓸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남을 겁니다. 자, 얘는 뭐가 나오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게 되면은 얘 마이너스 1 되고 얘 7 되고 얘 마이너스 17 되고 얘 15 되잖아요. 그럼 4가 나온다는 얘기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때요? 우리가 따로따로 지금 남은 게 뭐야? 따로 남은 게 C하고 D 값을 찾을 수가 아니구나. C하고 B 값을 찾을 수가 없죠. 지금 B하고 C 값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찾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치? 왜? B하고 C하고 더한 값만 나오니까. 자, 그럼 그래서 또 하나를 찾겠습니다. 뭐냐면 뭔가 좀 날려보고 싶은 거야. 좀 지워보고 싶은 거야, 문자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기 위해 여기 지금 세제곱, 1제곱 홀수에다가는 음수를 만들어주기 위해 여기다 뭘 넣겠다? x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b하고 d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a하고 c가 마이너스로 바뀔 테니까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겠다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두 번째 b는 그대로 나올 거고 c도 마이너스 c가 나오고 d도 그대로 나올 것이다. 자,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좀 커지긴 할 거예요.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플러스 9, 7에 63,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될까? 마이너스겠구나.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3, 7에 51, 그 다음 플러스 15. 자, 이거 하면 뭐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끼리 가봅시다. 마이너스끼리 가보면은 마이너스 78. 오! 근데 양수도 78. 그러니까 더하면 결국 다 뭐가 된다? 사라진다. 0으로.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마이너스까지 찾아냈으니까 두 개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주면, 연립해줘 버리면은 사라지겠죠. A랑 뭐가 사라지겠어? C가 사라지겠지? 그럼 뭐만 남겠어, 나중에? 2B랑 D 두 개. 2D만 남습니다. 이게 얼마다? 두 개 더한 거니까 4 그대로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잖아. D 값. D가 얼마였어요? 1이니까. 얘가 2라는 얘기고. 그럼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B가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B 찾았어. 자, 그럼 C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C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봐봐, 여기. 자, 맨 처음에 여기씩 보자. 자, 지금 다 1이야. A랑 D랑 D랑 B랑 D랑 1이라고. 얘만 남았어. 그럼 얘 뭐겠어요, 당연히.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얘도 1이겠죠. 그래서 C도 1이 된다. 자, 그러면 다 곱해볼까요? 뭐겠습니까? 1이 된다. 결국 1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11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11번 문제는 정말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학교에 다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겠지. 얘는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항상 지금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근데 그거부터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문제를 푸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K값에 관계없이는 맨 마지막에 해줄 거고 먼저 얘부터 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의 판별식이 뭐란 얘기예요? 0이다. 왜? 중근을 가지니까. 그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K값에 관계없는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부터 갈게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X계수가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짝수로 돼 있네. 그럼 우리 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짝수 공식 쓸 수 있어요. 그러면 K 플러스 3의 제곱 다 빠지겠죠?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9 얘가 얼마더라? 0이 되겠다. 자, 여기 집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전개하면 어차피 얘 사라질 거예요. K제곱은 남는 건 6K 플러스 9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지워집니다. 너 너무 간단해지는데?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A 묶은 K가 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얘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따라서 A는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6이 되면 된다는 거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복소수 문제가 나왔고요. 이 문제에서는 엄청난 힌트가 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Z제곱이 음의 실수다. 자,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 이제는 이거 아셔야 돼요. Z는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순허수가 돼야 된다. 모르겠으면 제발 한 번이라도 제가 올려놓은 기출 해설 영상 좀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Z는 반드시 순허수여야 합니다. 즉 이런 거지. BI 뭐 이런 얘기란 얘기죠.
A 부분, 실수 부분이 0이다. 이 얘기입니다. 얘 정리하면 BI라는 거니까 정리하면 실수 부분이 얼마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허수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되면 되나?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요렇게.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요 얘기가. 자, 그랬을 때 Z를 일단 구해야 되겠네. 그래야 6제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뭐 하면 돼요? 전개 일단 해보자고. 얘 뭐 되겠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xi 이렇게 될 거야. 맞나요? 전개하면. 자, 그럼 여기서 허수 부분부터 실수 부분부터 볼까요? 실수 부분. i가 안 붙은 거. 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실수 부분은 뭐가 되냐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실수 부분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어야 돼?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얘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이잖아. 하면 얘는 그냥 이렇게 된다고. 2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 된다고. 와우. 그럼 x 중근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선생님 어차피 실수 부분이 0인데 뭐하러 찾았어요? 이걸 알아야 허수 부분은 찾을 거 아닙니까? 그쵸? 아까 어디 갔어? 이 bi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허수 부분을. 자, 그럼 이 x를 이제 허수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얘는 실수였고 이제 허수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허수 부분은 어떤 거냐면 i 붙어 있는 거. 얘랑 얘겠네. 그러니까 4x 플러스 4i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x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 4니까 결국은 뭐가 나온다? 2i가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z가 뭐라는 걸 찾은 거예요? 2i라는 걸 찾은 거예요. z가. 자, 그러면 z의 6제곱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잖아. z의 6제곱은 2i의 6제곱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요 64i 6제곱이라는 얘기겠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i는 항상 몇 개씩 반복해요? 4개씩 반복합니다. 그리고 i 4제곱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i 6제곱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i 제곱이 되는 거죠. 왜? i 4제곱 1 곱하기 i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4라고 나오겠네요. 정답이 있나 볼까요? 1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도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여기 있는 K값들의 모든 K값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야, K값을 다 찾아야 되나? 아니? 이거 그냥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거의 상수 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 그걸로 갈 겁니다. 자, K에 대한 요거 구하라 보다 K에 대한 K 2차 방정식의 상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가자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다 구해서 그걸 곱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 K의 곱은요. 자, 그럼 얘요. 일단 여러분 좀 문제를 좀 우리가 분석하면서 봐야 되는데 얘네의 두근이 있는데 그 두근의 차가 5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한 근을 알파라고 놨을 때 다른 한 근은 뭐가 될까요? 차이가 5만큼 나야 된다? 베타라고 놓지 말고 알파 플러스 5라고 문자, 미지수 하나를 줄여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5라고 찾아낸 거예요. 설정해 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가야 됩니다. 여기로. 뭐를 해야 돼요? 이걸로? 당연히 근각예술 관계를 가야겠죠. 두 근을 우리가 지금 설정해 놨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가볼게요. 처음에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지금? 두 근의 합. 근각예술 관계를 하기 전에 두 근의 합을 보면은 2 알파 플러스 5가 두 근의 합이죠. 그죠?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이게 2K가 돼야 된다.
근각일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두근의 곱을 보자고요. 그럼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가 되겠지? 이거 여기서 두근은 뭐예요? 6k-3이잖아요. 6k-3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 a 값을 막 구하고 해서 풀 수도 있지만 나는 분명히 얘로 푼다고 했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겠다. 그럼 생각해봐. 얘네들을 연립해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알파 값을 k에 대한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2알파 플러스 5가 얼마라고 했어요? 얘가 2k라고 했어요. 그러면 2알파는 넘어가서 2k-5가 되는 거고, 알파는 얼마가 된다? 알파는 2로 나눌 거니까 k-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 알파를 여기다가 숑 하고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 k-2분의 5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k-2분의 5. 여기에다가 얘가 얼마다? 6k-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를 해서 우리는 뭘 찾겠다? 이 k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뭘 찾아야 돼? 상수를 찾겠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k에 대한 1차식 그게 됐거든? 얘 어차피 k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상수면 바로 두근의 곱이잖아요. 자, 그럼 상수만 찾으면 돼. 상수만. 어차피 k 최고 차항의 개수 1이니까 그럼 여기 상수 뭐만 남아? 얘 제곱한 거 4분의 25 남아. 그쵸? 자, 여기 상수 뭐 나와요? 얘랑 얘랑 곱한 거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 근데 여기서 뭐가 넘어오냐면 얘가 넘어올 거예요. 얘도 상수로. 넘어오면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넘어오자. 넘어오면 플러스 2분의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 사로 그냥 다 약분해볼까? 사로 약분해보면 4분의 50 얘는 4분의 얼마가 돼야 돼? 12 이렇게.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해봐.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25였는데 거기에 11을 더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이 나오겠다.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끄집어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왜 굴이 다 전개를 안 하고 지금 상수만 계산하고 있는 건지. 왜? K 값에, 모든 K 값에 합이 아니라 곱을 구할 거니까.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3이 맞나? 마이너스 4분의 13이 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상수였고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K 값의 곱이 되는 거예요. 정답 그래서 1번이라고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수 AB가 있어요. 근데 B가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B가 더 큰 두 자연수 AB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조건을 갖고 지금 밑에 있는 등식이 보이죠? 와우. 이 등식이 만족시켜야 된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봐봐.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항이 몇 개예요? 3개 있고 얘는 지금 항이 하나야.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얘를 뭐 하면 되냐면 우리 인수분해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인수분해요? 선생님 할 수 있잖아. 자,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요? 지금 똑같은 다항식이 보이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얘? 치환하자 이거지. 다 치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곱해봅시다. a 곱하기 a 플러스 2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나오네. 그러면 ka 플러스 15.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a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렇게. 와, 식이 좀 기네.
자, 이렇게 해보고 다시 이제 얘로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2a. 근데 얘랑 붙겠지? 그러니까 그냥 2 이렇게 되겠지. 2 플러스 ka. 거기에 플러스 15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a, 얘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a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두 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등식이라고요. 등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지금 K값 찾아내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A, B만 알아내면, 그죠? A, B만 알아내면 A 더하기 B 더한 게 2 플러스 K니까 K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얘로 좀 봅시다. 알고 있는 정보를 가야지. 얘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 잠깐만. 그러면 A랑 B랑 곱한 게 얼마다? 15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근데 A, B는 뭐라 했어요? 두 자연수라고 했다고. 맞나요? 두 자연수. 근데 B가 더 어때야 돼? 커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아까처럼 풀지 않았고 지금 K를 따로따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A, B가 15인 경우 뭐 있을까? 이거 순서쌍이. A가 1일 때 B가 15인 거. 그 다음에 A가 3일 때 B가 5인 거. A가 B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경우의 수는. 순서상. 자, 그러면 지금 A, B 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때는 16이고 이때는 8이라는 얘기죠. 즉 2 플러스 K가 될 수 있는 녀석이 16과 8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얘랑 얘랑 같으니까 2 플러스 K가 A 더하기 B잖아요. 얘 될 수 있는 게 16 또는 8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 플러스 K가 16이다. 그럼 K 값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K는 14가 되겠죠. 자, 2K 플러스 K, 2 플러스 K가 8이다. 그럼 여기서는 K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6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K를 구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4 더하기 6, 20이 되겠네요. 정답 3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얘는 지금 fx가 3차 다항식이라고 했죠.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한번 그냥 우리가 정해볼까요? 미지수를 써서. 얘는 일단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넣읍시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조건 가와 나를 볼게요. 자, 가는 지금 요 식이요. 얘네들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인수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얘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얘도 집어넣으면 0이 되더라. 그러면 이 가 조건에서 이제 x에다가 한번 뭘 넣어볼까요? x에다가 1부터 넣어볼까? 쉽게 1 넣으면 여기다 x 1 넣은 값들의 차가 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f 지금 1 넣었으니까 3 될 거고 거기에 f1이 얼마더라? 얘가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되더라.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게 나옵니다. 두 번째 또 볼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1 남겠네요.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겠죠? f 마이너스 1 요거 한 값도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나를 보니까 나는 이번엔 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0이다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정리. 그래서 f에다가 x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뭐가 나오더라? 20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x에다가 3 여기다가 x에다가 1 넣은 값들이 뭔지 나오는지 보자고. 그걸 뺐을 때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자, F3은 어떻게 되냐면요. F3은 여기다가 3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지네. 27 플러스 9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B 플러스 C가 된다.
자, 그 다음에 F 이번에는 1 찾아야지. 1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여러분 뺐어요. 뺀다는 건 이 두 식을 뺀다라는 얘기고, 그럼 뭐가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 C가 없어지거든. 그럼 어때? A랑 B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A에 대한 B식, 뭔가 얘도 당연히 상수항들이 C만 남으니까 계속 빼지니까 얘도 A, B에 대한 식이 나오겠구나라는 게 이제 감이 잡히지 않나? 그럼 뭘 하겠다라는 거야? 이따가 연립하겠다. 그럼 일단은 우리 식 두 개를 찾아내야 되겠네, 빨리. 자, 그래서 하나 찾아봅시다. 빼볼 거예요. 뺀다 그랬어. 그게 0이 된다 그랬어. 그럼 빼면은 얘가 26이 될 거고, 빼봅시다. 빼면 얘가 26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돼? 8A가 될 거고, 얘 빼면 2B가 된다. 얘 없어져요. 그쵸?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8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6이 된다는 얘기고, 8A랑 2B는 우리 4로 다 나눠줄 수 있잖아요. 얘네 두까지. 그래서 얘는 4A 플러스 B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3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8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6인데 다 2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야, 2로. 4가 아니라 2로 나눈 겁니다, 2로.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첫 번째 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첫 번째 식 얻었어.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F1이 뭐예요? F1, 잃는 거. 얘잖아, 얘. 그죠?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고. 자, 이번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마이너스 1 되고요. 얘 마이너스 A 되죠. 아닌가요? 얘 플러스 A네. 미안.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빼봅시다. 빼면 2가 되고요. 플러스 얘 사라지고요. 얘 플러스 2B가 남아요. 오, 얘 엄청 간단해지네. A까지 아예 사라져버리네, 얘가. 더 좋네. 그럼 얘 사라지고. 이게 얼마다? 얘가 0이다. 그러면 2B가 마이너스 2니까 B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미. 여기서 이미 우리가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여기서 이미 찾아낸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B가. 그러면 우리 여기서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4A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고. 4A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A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그래서 A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C만 구하면 되거든, 사실. fx 구하려고 하면은. 근데 결국에는 이 C가 더 중요했네. 왜? F0이라는 건 사실 이거 뭐야? C 구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C를 구하려면 어차피 A, B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A, B 역시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A, B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거 가지고서는 조건 나를 이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저 f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20이라고 했어. 그럼 이게 결국 c에 대한 1차 방정식만 남겠지. 그죠? f4를 해봅시다. 와우! 여러분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4의 세제곱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우리? 64라고. 이건 뭐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제곱 16에 3을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8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c 그죠? 얘가 얼마다? 20이다. 그러면 이게 정리해 봅시다. 여기 뭐가 되는지. 자, 여기 64에서 마이너스 52를 더했어. 그러면 뭐만 남아? 12만 남지. 10이 넘어가 봐. 그러면 c는 결국 뭐가 되더라? 8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C값까지 찾은 거고, 결국 우리는 F0 값, C 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정답 뭐가 됩니까? 여기 있네요. 4번 8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16번 문제를 볼 텐데요. 16번 문제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는요, 다항식 fx를 지금 얘로 나눴을 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결국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그럼 써볼게 한번. 무슨 뜻인지 일단 여기다가. 자, 일단 fx는 얘를 얘로 나눴답니다. 그러니까 x-a 곱하기 x- 이렇게 쓸까? 이렇게 해놓고 x-a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가 rx다 이 얘기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어. 예를 들어. 그럼 여기 사라지죠. 그럼 fa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0으로 되어 사라지고 얘만 ra로 남아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조건이 fa가요 ra랑 같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a 넣었을 때. 자, 두 번째, 그 이번 얘 넣을 수 있잖아. 얘 넣으면 얘 사라지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엔 f에다가 a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는 결국 얘 사라지고 여기다가 a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남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남는다는 얘기예요? ra 플러스 1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ra 플러스 1 얘는 지금 봐봐. 얘랑 얘랑 어떠는 거예요? 같다라는 얘기거든. 얘랑 얘랑 같다. 너무 바로 나왔네. 그냥 얘를 그냥 이양시켜서 식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얘를. 그쵸? 그러니까 결국 둘이 같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 어때요? 맞겠죠. 니은도 바로 봅니다. 자, fa 플러스 1이야. 얘에다가 얘를 뺐대요. 그게 얘에다가 얘를 뺀 거래. 어떻게 해서? 당연히 같겠죠. 왜? 둘은 같고 둘도 같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얘에서 얘에서 얘 뺀 게 얘에서 얘 뺀 거랑 똑같은 거고 얘에서 얘 뺀 게 얘에서 얘 뺀 거랑 똑같잖아.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차피 같은 거에서 똑같은 걸 계속 뺀 거니까. 그쵸? 자,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아래에다가 a가 아닌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1 또는 0. 그쵸? 그래서 rx 형태를 좀 찾아놔야 돼. 우리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어? fx를 2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당연히 rx는 1차식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a가 있으니까 우리는 rx를 이걸로 써보자. rx를 mx 플러스 n이다 라고 한번 정해 놓을게요. 써놓자. rx는 세 번째 rx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러 갑니다. 디귿. 자, 근데 우리 아까 요거 위에 있던 거 두 가지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항상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지금 뭐라고 했냐면 a 플러스 1 곱하기 fa 플러스 1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다 f에 대한 식인데 여기 오른쪽은 보니까 지금 다 r에 대한 식 나올 거잖아.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같잖아. 그래서 얘도 다 지금 어떻게 바꿀 거예요? 우리가 r로 바꿀 거예요. fa를 ra로 이런 식으로. fa 플러스 1을 ra 플러스 1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 녀석은 써볼게. 바꿀 거예요. 지금 다 r에 대한 식으로. 어차피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a 플러스 1 곱하기 이번에는 그냥 ra 플러스 1인데 여러분 아까 r이 뭐라고 했어? rx가 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x 대신에 a 플러스 1을 넣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a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rx가 mx 플러스 n인데 x 대신에 지금 a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되겠냐면 바뀌어야 되겠네. 이렇게 중괄호로 바뀌고 앞에 m 곱해주고 x 대신에 a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와우.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닫아주고 이번에는 여기다 뺀다 그랬어. 뭘 뺀다 그랬어? a 곱하기 fa. 그럼 얘는 우리 뭘로 바꿔주면 돼? a 곱하기 ra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는 RA, RX 여기에다가 X 대신에 A 넣은 거라고. 그럼 해볼게요. 여기다가 빼요. 뭘 빼냐면 A 곱하기 이번에 RX인데 RX, MX 플러스 N에다가 X 대신에 A를 넣은 거야. 그럼 얘는 MA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좌변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요렇게 바뀌게 전개되겠지. 얘의 제곱되고 m 곱해진 거.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에 m 곱해진 거. 플러스 a 플러스 1에다가 n이 곱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빼지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a제곱 m이네요. a제곱 m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an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전개해볼까? 전개해보면 제곱되니까 a제곱 m 플러스 2a가 될 테니까 2am 맞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1하고 m이 만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an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얘가 빠져나가잖아. 써보자. 마이너스 a 제곱 m 마이너스 an 이렇게. 그럼 지워지는 게 생기죠. 아싸. 좋아.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최종적으로 얘만 남죠. 뭡니까? 2am 플러스 m 플러스 n 이렇게 남겠네요. 자, 얘는 좌변이었고 지금 우리 우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변.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R1이랑 R0을 뺐어요. 그럼 이거 R1은 뭐예요? 여기다가 1 넣은 거니까 m 플러스 n이거든? 근데 R0은 뭐야? n이잖아. n을 뺀 거라고. 뭐만 남겠어? m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m만. 자, 그래서 2a 곱하기 뭐 한 거예요? m 한 거예요. m 곱한 거. 그러니까 2am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R1을 더해라. m 플러스 n을 더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변은.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 좌변, 얘 우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디귿도 역시 어떻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 정답 몇 번 되겠어요? 5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의 특성을 이용하면 기억, 니은은 쉽게 나올 수 있었고 디귿 같은 경우도 우리 RX를 따로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방금 위에서 찾아놨던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FA 플러스 1, FA 값을 RA 플러스 1, RA로 바꿔놓기만 했으면 그러면 충분히 디귿 문제 복잡해 보여도 우리 정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17번인데요. 슬슬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타이밍이 됐죠. 역시나 17번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와 나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요. 그렇죠? 뭐에 대한 조건이요? fx에 대한. 근데 얘가요. 최고창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여기서 벌써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얘 위로 볼록한 녀석이구나, fx. 자, 그래서 가의 조건을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 위로 볼록하다고 했으니까 fx는 이렇게 그려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얘가 말이에요. 얘가 y는 5라는 선과 얘는 뭐예요? x축과 평행한 선이겠지. 그쵸?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한 점에서 여기서 만난다. 근데 그랬을 때 이 값이 얼마다? 5라고 했습니다. 이 식이. 요 직선이. y는 5. 그럼 여러분 이게 뭐 알려줬냐면요. 여기가 뭐예요? 사실? 이 지금 fx의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에 뭘 준 겁니까? y 값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p,5라고 놓자고 이렇게 꼭지점에. 자, 그러면 얘 식 쓸 수 있어요. 이제 얘를 우리가 2차 함수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얘만 가지고 100%는 못 써. 하지만 p를 이용해서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요, 이 선이, 이 그래프가 이번에는 여기 y는 2x 플러스 4 얘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나더라. 얘를 뭐 알파, 얘를 뭐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얘네들의 x값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알파 베타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의 합이 얼마다? 6이라고 했어요. 즉 지금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에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6이라 이 얘기입니다. 요런 그림에서.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가와 나가 준 뭐예요?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로 넣으면 안 되겠다. 얘를 알파 베타로 넣으면 안 되고, 나중에 요 녀석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알파 베타라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우리가 a, b라고 놓읍시다.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a 플러스 b가 6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연립부터 해봐야겠지. 요거 이용해야 되니까 얘랑 얘를 연립하겠습니다. 그럼 얘 일단 우리 한번 전개해 줄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럼 이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 두 개 적어 놓읍시다. 얘는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px인데 마이너스 2p 플러스 2p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5다라는 것까지는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그럼 얘랑 얘랑 이제 우리 연립할 거야. 연립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제 우변으로 넘길게요. 두 식이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우변 넘기면 x제곱의 개수가 1로 바뀌겠지? 그러면 좋아. x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p가 되잖아. 그럼 얘 2랑 만날 거니까 2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네. 그죠? 요 x.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5가 넘어가니까 와우. 그럼 얘는 플러스 p제곱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좋아요. 이게 연립한 식이에요. 근데 그때의 두근의 합이 얼마라고 했어? 6이라고 했다고. 여기서 두근의 합은 근각에서 이용하면 뭐예요? 얘잖아요, 얘. 마이너스 얘.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뭐가 되더라? 얘가 6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1 마이너스 p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p는 넘기면 뭐가 됩니까? p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p값을 찾아낸 겁니다. 완벽한 fx 찾아낸 거예요. 그쵸? 여기가 4구나, 너가. 그럼 이 꼭지점도 4였구나 라고 찾아낸 거라고. 자, 근데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 fx식, 즉 얘에 대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 어떻게 구합니까? 얘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알아야 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아야 돼. 이 식에 대한. 근데 우리 이제 p 알잖아요. p 4라는 거. 얘도 바뀌겠네. 여기가 8x.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p제곱. 그러니까 16에서 5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얘 봤을 때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8이 되겠네. 그죠? 여기 8의 제곱에다가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11. 11을 두 번 곱해서 빼줘라. 마이너스 22 해라 이 얘기죠. 그럼 88에 64에서 21을 뺐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42.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정답 우리가 3번이라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x계수 상수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 식의 근이 알파고 베타래요. 뭐야? 어떻게 찾으라고? 그냥 다 문자로 생으로 하라고 봤더니 또 하나의 식이 더 주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주는데 그때의 근은 아까 근보다 하나씩 더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뭔가 좀 이제 우리가 식이 그래도 두 개는 나올 것 같으니까 해볼만 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요거 녀석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봅시다.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A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봅시다. 얘는 얼마라는 얘기야? 얘는 B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 얘 갖고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거든요. 얘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근의 지금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2A예요. 요렇게. 자, 두 근의 곱 볼까요? 곱은 이렇게 되겠지. A 알파 베타 한번 곱해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거기에 뭐가 됩니까? 플러스 1. 얘가 이 식의 두 근의 곱입니다. 얘가 얼마가 된다? 얘가 2분의 5b가 되더라. 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알파 베타가 A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2 더한 게 2A래. 그럼 여기가 A니까 A 더하기 2가 2A인 거죠. 그럼 얘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결국 A가 뭐가 나와? A가 2라는 게 나옵니다. 얘가 2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한 거. 우리 요식에서 더한 게 2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A2라고 써줄 수 있겠지, 이렇게. 이번에는 얘를 볼게요. 여기가 얼마야? B죠?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 뭘로 찾았어요? 2라고 찾았지? 플러스 1이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B 플러스 3이 2분의 5B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B는 뭐가 되냐면 일단 양변에 한번 2를 다 곱해보자. 그러면 2를 다 곱해주면 2B 플러스 6이 5B가 되거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3B가 6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B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넘어가면 3B가 6이니까 B는 2다. 그래서 얘가 뭐였다? 얘도 2라는 거를 찾아낸 겁니다. B도 2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조건에서 뭐라고 줬냐면 n이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을 한 값이 0이 되게 하는 n값들을 찾아서 더해주세요 라는 게 이 문제의 지금 요지라고요. 그럼 우린 결국에는 알파랑 베타를 알아내야 되겠네. 두 근을. 뭐 두 근의 합과 곱이 아니라 두 근을 진짜 알아내야 되겠네요. 그럼 결국 우리 이거 풀어야 되겠네. 강정식. 그쵸?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필요한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해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써서 근은 어떻게 되냐면 x는 얘 뭡니까? b'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얘 제곱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아, 두 근이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구나 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써봅시다. 그럼 일단 알파가 얼마야? 그냥 1 플러스 i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베타가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 계속 거듭 제곱을 해나가야 돼요. 10까지. 그런 다음에 더했을 때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되게 야 이거 노가다구나 싶을 것 같지만 사실 풀다 보면 조금이라도 어때요? 규칙이 생깁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셔야 돼요.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알파랑 베타랑 얘가 n이 1일 때 처음에 n이 1일 때 가능한가요? 더해서 0이 되나요? 절대 안 되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은 안 돼. 안 될 줄 알았어. 자, 그러면 그 다음 알파 제곱을 가봅시다. 알파 제곱. 그 다음 베타 제곱도 갈 거야. 자, 알파 제곱을 가게 되면 얘 제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1 플러스 i의 제곱 아닙니까? 자, 이건 뭐가 돼? 2i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거 바로바로 나오셔야지.
2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을 해봅시다. 베타 제곱은 뭐예요? 1-i의 제곱이라고. 그게 뭐가 돼요? 바로 나와야지 마이너스 2i가 되겠구나. 자, 그럼 드디어 더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n값은 일단 2가 일단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2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3으로 가볼게요. 알파 세제곱 얘로 가봅니다. 그럼 얘는 뭐 하면 되냐면 얘에다가 얘 곱하면 되거든. 얘 곱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2i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고. 자, 베타 세제곱 바로 갈게. 베타 세제곱 가면 얘는 마이너스 2i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돼요. 얘 뭐냐면 얘는 2i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i 사라지려나? 지워지려나? 하고 봤더니 얘도 결국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더해봐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자, 얘는 됐어. 얘는 더해서 0이 되고 얘는 안 됐어. 얘도 안 됐어. 어차피 홀수는 계속 얘네들이 곱해질 거 아니에요. 홀수 제곱수는. 그치? 그러면 더했을 때 0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 1제곱이잖아. 여기 1제곱인 거잖아. 1제곱. 1, 3은 안 됐고 지금 2는 됐어. 무슨 얘기야? 아, 얘가 지금 홀수는 안 되겠구나. 짝수일 때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신난 마음에 알파 4제곱으로 갑니다. 와우.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되냐면요. 그냥 알파 제곱 얘를 제곱해주면 돼요. 그쵸? 그럼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고. 그 베타 제곱은 아싸 4가 나와야겠지 하고서는 지금 얘를 제곱해봤더니 얘도 뭐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네. 엄마 안 되는데요? 짝수 중에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짝수 중 일부만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짝수로 가보자고요. 어차피 여기다가 얘 곱해봐야 안 돼요. 안 사라집니다. 어차피 1 있어서 하면은 마이너스 8 나와. 안 돼. 홀수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짝수 6으로 가보자고. 6은 알파의 6제곱은 알파 4제곱이랑 2제곱을 곱하면 돼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짝수는 그냥 이렇게 우리 짝수들끼리 지수법칙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곱하면 6제곱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4랑 2i랑 곱해봐. 뭐 나와? 마이너스 8i. 얘도 살짝 냄새가 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타의 6제곱으로 가봅시다. 베타의 6제곱은 얘 곱하기 이게 맞잖아. 그러면 뭐네요? 8i 나오잖아요. 여러분 더했을 때 어떻게 돼? 0이 되네. 얘 되는구나. 아까 2도 됐었는데 6제곱도 되는구나.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느낌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2가 됐을 때 4 안 됐었잖아. 6 됐잖아. 8 어떨 것 같아? 8.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또 증명해줘야 되니까 8 한번 볼게요. 8은 얘에다가 얘 곱해주면 돼요. 그쵸?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6i야. 베타 8제곱 볼까? 베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오냐? 베타의 8제곱은 마찬가지로 얘에다가 얘 곱해주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돼? 똑같아지네. 그럼 얘는 더했을 때 0이 안 되네. 역시나였습니다. 그럼 뭔가 느낌상 얘는 될 것 같아요. 자, a의 10제곱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8얘랑 2랑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a 알파 10제곱이 될 테니까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32i. alright. 자, 그 다음에 베타 10제곱으로 가보자. 그럼 뭐 하면 돼요? 얘랑 곱하면 되죠. 역시 될 줄 알았어. 32i. 어떻습니까? 더하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듭제곱수 n의 정체는 2, 6, 10 이렇게 3개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하란 얘기니까 더하면 얼마가 될까? 이건 뭐 간단하죠. 18.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어때요? 힘들었나요? 근데 어쩌죠? 이제 더 힘들어질 텐데.
자,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일단 문제만 봐서는 야 이거에 뭔가 싶어요. 그쵸? 조건이 막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옳은 거 구하라.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부터 다 긁어 모읍시다. 일단 fx랑 gx는 다 뭐다? 2차 함수다. 그러면 곱했을 때 몇 차가 돼야 돼? 4차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fx랑 gx랑 얘가 fx고 얘가 gx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유는 나의 조건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 알파랑 지금 fx에 대한 식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그리고 알파 플러스 7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fx의 두 근의 차이가 그러니까 얘네가 두 근이라는 얘기고 두 근의 차이가 7이라는 건데 만약 얘네들이 그냥 fx나 gx가 된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x의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얘는 두 근의 차가 4고요. 얘는 두 근의 차가 10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성립할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요렇게는 fx랑 gx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찾아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4차식인데 딱 이렇게 해줬으면 너무 좋잖아. 그렇게 쉽게 안 나오겠지.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자, 우리가 어떤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나왔을 거냐라는 거예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을 테지만 우리는 눈치가 빠르지 않으니까 얘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얘는요,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x 4제곱 마이너스 29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0이라는 녀석이 됩니다. 와우. 이거 뭐예요? 얘 복 2차식이죠.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복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요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것도 있지만 치환해서 아니라고. 우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적당한 수를 뒤로 빼주어서 얘를 완전제곱식과 제곱수의 차로 만들면 되더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나오니까 합차로 또다시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냐면 깜짝 놀라지 마. 얘 이렇게 됩니다. 얘 써보면 빼볼게. x 4제곱 그 다음에 얘를요 마이너스 20x제곱으로 바꾸고 뒤에 플러스 100 해준 다음에 뒤에다가 남은 마이너스 9x는 뒤에다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뭐가 됩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9x제곱, 즉 3x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이제 빡 돼요. 어떻게 된다? 얘는 한번 얘랑 3x랑 더한 거.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과 또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요렇게 두 개의 2차식으로 또다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쟤네는 아니었어. 얘네가 fx나 gx가 되는 후보들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얘 근 뭐 나오는 줄 아세요? 마이너스 5랑 2가 나와요. 왜? 얘는 x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 어때? 얘는요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2거든요. 그러면 얘의 두근은 마이너스 5와 2일 거고 얘의 두근은 5와 마이너스 2니까 어때요? 두근의 차가 지금 7이 되죠? 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fx는 얘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gx도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우리 고쳐야 될 게 있어. 이거 문제가 지금 잘못 나와 있습니다. 여기 2가 아니고 0이에요. 네, 이렇게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F2가 0일 때래요. 그럼 이거 괜히 지웠네? 자, 약간 x 플러스 5,
x-2 얘는 x-5 x 플러스 2라고 했지. 자, f2가 0이래요. 그럼 2를 넣었을 때 0이 된 녀석은 얘라고. 그치? 뭐야, 이거 인수정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fx가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근데 얘가 뭐가 돼? 얘가 gx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 5 넣어봐. 뭐 되겠습니까? 샤샥 지워지지. 0이 된다. 기억은 어때요?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이번에는 F2를 넣었더니, G에다가 2를 넣었더니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넣으면 이게 0 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조건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넣었더니 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 해볼까? 여기 2 넣으면 마이너스 3, 2 넣으면은 4니까. 맞네요.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그대로 얘가 GX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fx고 얘가 gx가 또 될 텐데, 니은도. 여기다가 x 대신에 2분의 7을 넣고 여기다가 x 대신에 2분의 7을 넣었대. 그럼 당연히 더 뭐가 크겠어? 얘가 더 크겠지. 왜 여기다 보자. 여기다가 지금 x 대신에 2분의 7, 여기다가 x 대신에 2분의 7을 넣었을 때 당연히 플러스 한 녀석이 더 크겠죠, 얘보다. 맞나요? 그래서 fx가 더 커진다. 니은도 맞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디귿입니다, 여러분. 디귿. 디귿은 원래 우리 기억 니은까지는 그냥 얘 둘 중에 하나를 fx, gx로 선정해서 찾아서 문제 풀었습니다. 근데 디귿은 그렇게 풀려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얘에서 얘를 뺀 식, 그죠? 걔가 서로 다른 두 군이 있대요. 엄마. 무슨 얘기냐면 얘에서 얘를 뺀 게 2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봐봐. 빼봐. 1차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디귿을 풀려면 지금 최고 차항 계수가 1, 1이 아니란 다른 무언가의 계수가 곱해져 있는 녀석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얘네로도 풀 수 있었어. 근데 디귿은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뭐가 돼요? 6x가 돼. 그죠? 얘에서 얘 빼봐. 그러면 6x 되잖아. 근데 6x가 서로 다른 두 정수를 근으로 가질 수 있나? 불가능하죠? 근이 하나 나오겠지. 두 근은 안 나와. 그러니까 2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라는 건 분명히 여기 앞에 계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아니 근데 여기 뭐 곱해서 분명히 x 4제곱의 개수는 1이었거든. x 4제곱의 개수는 분명히 1이었거든. 근데 어떻게 여기 개수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역수가 곱해지면 뭐가 돼? 1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와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 좀 줄게. 두 식을 하나는 a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도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뭐였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었지. 요 앞에 개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 역수인 a분의 1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a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곱했을 때 x 4제곱의 개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고요, 결국엔. 그래서 요렇게 앞에 개수를 역수로 써놔줘야 됩니다, 이거. 그러고 나서 디귿을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식을 뺍니다. 빼겠습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 뭐야? 얘는 a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10a이고 얘는 a분의 1x제곱 마이너스 a분의 3x 마이너스 a분의 10인 거거든.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해보자. fx에서 gx를 빼면 빠지겠죠. 빼지겠지, 계수끼리. a-a분의 1 x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a에서 얘 뺍니다. 그냥 쓸게요. 3a a분의 3 이렇게 된다. x. 그 다음에 얘는요. 우리 10으로 마이너스 10으로 묶어보자. 빼면은 뭐가 되냐 이거. 플러스 a분의 10이 올라오는데 난 그냥 얘 마이너스 10을 묶을 거야. 마이너스 10을 묶으면 a 플러스 넘어오잖아.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지금 마이너스 10a 플러스 a분의 10을 마이너스 10으로 묶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에서 다 왔어. 얘에서 여러분 봐봐요. 서로 다른 두 정수를 mn이라고 했어요. 그때 두 수의 그 근의 합의, 합의 절대값이 6이 나오라고 하라고 했거든. 맞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두 근이 mn이라고. 그러면 봐봐. m 플러스 n은 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될 거고, 그쵸? 그리고 mn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겠어? 얘분의 얘가 되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 될 수 있다고요.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에 이거 3으로 묶어 놓으면 3 곱하기 a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뭐가 돼? 3이 돼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니까 6이 될 수 있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자, 혹시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가서 예를 들어 mn은 얼마입니까? 곱하면 얘분의 얘잖아요.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0만 남을 거라고. 그럼 m과 n은 정수기 때문에 곱해서 마이너스 10으로 만들 수 있는 녀석이 뭐가 있냐면 mn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1, 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뭐 10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2, 5 이렇게 있을 거고, 또 반대로 할 수 있잖아.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2 이렇게 있을 거고,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1 이렇게 있다고. 곱해서 mn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 맞아요? 이거 다 더해봐. 절대값이 6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어떻다?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역과 니은만 맞았네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3차당식 px가 있대요. 그리고 qx는 1차식이랍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했네. 일단 조건을 보자고요.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4차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얘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몫이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나머지는 없을 거고. 그래서 여기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씁니까? ax 플러스 b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단 가해서 보면 지금 분명히 px는 3차식, qx는 1차식이니까 얘랑 곱한 게 px가 될 수도 있고 얘랑 곱한 게 px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 사실 거의 아니야. 얘네들이 곱해서 px가 될 확률은 1% 되지 않아요. 보통은 얘랑 곱해야 될걸? 바로 안 줄 거긴 합니다. 근데 얘랑 한번 의심은 해보자고. 1%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근데 안 돼요. 역시나. 왜? 나의 조건 때문에. 나의 조건을 보면 보세요. 자, 얘 3차식이야. 얘 1차식이죠. qx는. 제곱하면 몇 차식 돼야 돼? 얘 2차식 돼야 돼. 얘 3차식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3차식에서
px 얘를 뺐더니 지금 2차식이 됐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사라져야 돼요. 2x 세제곱이 지워져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px의 2x 세제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즉 px가 2x 세제곱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x가 얘가 2x 세제곱으로 어떻게 시작되더라. 최고 차이 개수가 2더라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때려 죽여도 이 둘이 곱해서는 안 돼요. 얘가 안 나오니까 2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랑 만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바로 px가 되겠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 다시 쓸 수 있어. 얘는 일단은 얘랑 곱해 최고차항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2x라는 얘기고 상수는 모르겠네요. 네, 이게 그냥 두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대박 찾았다. px 찾았다. px는 끝까지 찾은 건 아니지만 많은 정보를 얻었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뭘 곱한 거다? 2x 플러스 b를 곱한 거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qx는 와우 얘구나. x-2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싸 하고 풀려고 했더니 Q0이 0보다 커야 한대요. 여러분, 여기다 0 넣어봐. 마이너스 2야. 0보다 커야 된대, 근데. 그러면 얘가 QX가 아니라는 거잖아. 말이 되나? 분명히 PX는 얘랑 곱한 건데. 이건 뭐 두말할 여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근데 그럼 남은 얘가 QX인가 봤더니 저 조건을 보니까 안 돼.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또 정수 하나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24라는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분명히 얘랑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24가 무조건 얘는 아닌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곱한 4차식이 요렇게 나눠 떨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고. 왜? 더 뭔가에 추가적으로 정수가 곱해줄 수 있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추가적으로 곱해진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등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얘로 딱 나눠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얘네랑 얘랑 같다라는 게 아니라고.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는 결국 얘네들이 이수의 배수라는 얘기니까 결국 얘에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곱해졌을 때 얘를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되겠네.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얘가 얘의 배수라는 얘기니까 이거 곱하기 추가적으로 K가 곱해질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정수가. 자, 그래서 QX가 얘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가 K랑 얘가 QX랑 곱해진 거. 즉 K 곱하기 X-2라고 QX를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문제가 풀려요. 지금 여기다 0 넣었어. Q에다 0 넣었어. 그랬을 때 곱해서 얘가 양수가 되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K는 음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음수구나.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힘들었을 거야. 여기서 이 K를 못 살려가지고. 보통 이걸로 다 QX 나왔을 거거든. 그럼 문제 안 맞습니다. 뜻에.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px랑 qx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k 값도 찾아야 되고요. 이 b 값도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쵸? 그럼 얘를 우리가 뭘로 찾아낼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요 식으로 찾아냅니다. 요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여기 그대로 갈게요. 이 식 그대로. 자, 얘에서 px를 뺄 겁니다. 그랬을 때 qx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px 얘 뭐냐면 이거 전개해봐야 돼. 자, px 전개해보자. 자, px 전개하면 얘는 2x 세제곱 그 다음에 bx제곱이랑 2x제곱이랑 붙죠? 그러니까 플러스 b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의 개수는 얘랑 얘 만나고 얘 똑같네. 그러면은 b 플러스 2x 상수는 b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px예요. 자, 그러면 qx의 제곱도 찾아놓자. qx의 전체의 제곱, 얘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k제곱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마이너스 4k제곱 x제곱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가 뭐 붙은 겁니까? k제곱 붙은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 맞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풀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k랑 b 값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식으로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얘에서 실제로 px 얘를 빼볼게요. 이 식을. 그럼 뭐만 남는지. 자, 그럼 일단 3차식 날라가고요. 얘는 10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b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그러니까 8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여기에 x의 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35에서 뭘 빼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를 빼요. 그럼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를 좀 묶어주면 37 플러스 b가 됩니다. 얘가 x가 되고요. 상수 35에서 뭘 빼요? b 뺀다고 했죠?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얘가 되는 거죠. 써보자. k제곱 x제곱 마이너스 4k제곱 x 플러스 4k제곱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식은 뭐가 된 거야? 두 식은 등식이 된 거예요. 등식. 그죠? 그래서 사실 하나씩 비교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어차피 봐봐. 여기 4K가 있잖아. 4K제곱 4K제곱.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K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37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4K가 된다는 거거든. 근데 4K제곱이 또 있어. 4K제곱이 된다. 4K제곱이 또 있어. 얘잖아. 35 마이너스 B. 이 두 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B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B 어떻게 되죠? 넘기면 2B는 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니까 와우! B는 마이너스 1. B를 하나 찾아냅니다.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좋아.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자. B가 마이너스 1이랬어.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9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9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K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K제곱이 9가 된다는 얘기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K 뭐라고 했냐면 짜잔. 음수가 되어야만 저 조건이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오케이.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우리 드디어 이제 PX와 QX를 다 찾아낸 거예요. B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구나. K 얼마다? 마이너스 3이구나.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PX랑 QX를 찾았고요. 그럼 이제 뭘 구하라? P 2값과 Q 3값을 더하라. 자, P 2값 뭐 나오나요? 넣어봅시다. 2. 그러면 4, 2, 1, 7이 되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3이 되겠죠. 그러면 P2는 21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Q3 봅시다. Q3은 여기에다가 3 넣은 거잖아. 3이면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Q3은 마이너스 3이 되더라.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8이 되더라. 정답. 와, 힘들었는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든 이렇게 우리가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객관식은 다 끝내놨고요. 이제 단답형 2개만 남았거든요. 먼저 단답형 1번이죠.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다행히 잠깐 쉬어갈 수 있겠네요. 자, i의 50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i의 4제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i의 48제곱도 결국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럼 i 50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는 어차피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 구하라. i 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k값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문제만 봐도 이게 뭔가 싶어요. 두 문제가 마치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은,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양입니다. 자, 이 문제요.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 학교가 있었죠. 아름고등학교에서 14번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의고사에서 발췌된 문제들이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오늘 마지막 문제답게 힘들 텐데 한번 최대한 제가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가볼게요. 얘는 두 이차함수가 존재한대요. fx랑 gx라는 거. 다른 정보는 없고요. 그냥 a, b, c라는 수가 양수랍니다. 그리고 p는 정수라고 줬어요. 이 조건만 주고 하래요.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자, 그랬을 때 조건들을 볼 건데 먼저 가나를 보기에는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와 나로는 fx의 꼭지점이 a, b구나. 꼭지점이 a,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몇 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야? 1사분면. 나는 꼭지점이 어디 있다? c,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얘는 4사분면에 있겠다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가나로는 알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없네요. 그럼 다를 볼게요. 다로는 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fx는 b-2다라는 이 우리 방정식이 두 군을 갔는데 그 두 군의 차가 2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해볼까요?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fx는 저기 가에 있는 거였죠. 그러면 p 곱하기 x-a 플러스 b가 b 얼마야?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연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 여러분 이거 하나 맞아. 두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얘 여기 제곱이에요. 빠진 거예요, 이거. 문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제곱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 왜냐면 두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제곱 써줘야죠. 그쵸? 자, 그러면 얘 우리 한번 x값 풀어내 볼까? 그럼 뭘로 하면 됩니까? 이거 제곱근 이용해서 푸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넘기면 우리 p x-a의 제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x-a의 제곱은 마이너스 p분의 2가 됩니다. 야하. 자, 그럼 x값을 찾아보자. x는 풀어볼게요. x-a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p분의 2가 되는데 x값 구하는 게 목표니까 a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p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x가. 그럼 두 근이 한 근은 a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p분의 2가 되는 거고, 다른 한근은 a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p분의 2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두 근의 차가 얼마래요? 얘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빼볼까요? 그럼 얘 사라질 거고, 얘 플러스로 바뀌면서 2 루트 마이너스 p분의 2가 나와요.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2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p값 나오겠죠. 얘 1 만들려면 따라서 p값이 뭐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우. 달을 통해서 뭘 찾았어요? p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이 나오죠. p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사실 구하라는 건 여기 있어요. 1번, 2번, 3번 구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로. 너무하지 않냐? 이거 문제 진짜. 네. 자, 그래서 p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습니다. 1번 풀었어요. 그 다음에 a값을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게 결국 요거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거. 자,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 계속 문제를 읽어볼 건데, 이번엔 얘를 봅시다. 함수 hx가 있어요. hx가 뭔가 봤더니 지금 fx랑 gx를 연립한 녀석이래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그 두 실근의 바깥쪽은 fx, 안쪽은 gx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네. 안쪽은 fx, 바깥쪽은 gx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fx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보세요. 이 fx라는 그래프와 직선 y는 k, 얘는 결국에는 뭐야? x축에 평행한 직선, 그쵸?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k는 3과 k, 두 개 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봐.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찾았잖아. 그러면 지금 fx랑 gx에 뭐만 알고 있냐면, 정확한 정보는 모르지만 그래프 모양 정도는 알 수 있어요. fx는 위로 볼록하구나, gx는 아래로 볼록하구나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고. 그쵸? 그리고 꼭지점이 gx가 더 아래에 있고 fx가 위에 있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지금 만나잖아요. 연립되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거기에다가 선을 하나 싹 그었는데 걔네의 교점 3개가 생긴다? 그건요, 여러분 이건 좀 연습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gx는 여러분, gx는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fx는 위로 볼록해요. 그죠? 위로 볼록한데, 자 일단 여기 축부터 좀 써놓자.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축이 얘가 c, 마이너스 13이 되고, 그쵸? 이게 축이에요. 지금 얘는 뭐예요? gx. 그지? 자, fx 가보자. fx는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a, b야. 근데 얘가,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요, fx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fx가 그려져야 됩니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fx랑 gx가 만나는 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알파가 되겠지?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hx는 어디냐면, 알파, 베타의 안쪽에 있으면, 안쪽에 있는 거. 여기 있을 때는 뭐 선택해? gx야? 아니지. fx. 그러니까 여기 선택하고. 얘 밖에 있을 때는 뭘 선택하겠다? gx 선택하겠다. 얘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요 모양이 뭐가 됩니까? 얘가 바로 hx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프 모양. 지금 이렇게 gx랑 fx가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바깥에 있을 때는 gx를, 안쪽에 있을 때는 fx를 선택해서 만든 그래프. 얘를 우리는 hx라고 하겠다. 자, 그랬을 때
K는, 그러니까 즉 Y는 3, 그리고 Y는 5. 이 직선이 이 HX와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접점과 이 두 점 만나는 거.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안 만나나? 만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만나는 점. 또 하나, 얘랑 얘랑 만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뭐가 얘기해주고 있냐면 요 박스 안에 있는 얘기가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정보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얘 꼭지점이랑 지금 얘랑 만나는 거잖아. 그럼 얘 꼭지점의 y값은 5라는 거고 얘 꼭지점 아까 얼마였어? a라는 거. 그러면 우리 b값을 찾았네. b값이 얼마다? 5라는 걸 찾은 겁니다. 오케이. 그럼 뭔가 fx가 이제 형태가 다가와지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a를 찾아야 되는데 이 a를 찾으면 fx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정보를 써야 되냐면 이번에는 얘를 보겠습니다. y. 자, 얘를 볼 건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점과 여기 점 세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 점들의 합을 뺀 게 3분의 a라고 했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 3개에서 위에 있는 거 3개를 뺀 게 3분의 a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들을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 점은 내가 a라고 해볼게요. 제가 a. 여기는 b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점은. 자, 이 점을 c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d라고 놓읍시다. 이 점을 뭐라고 해? 아니, d. 자, 이 점을 d라고 놓고, 이 점을 e라고 놓고, 여기 꼭지점. 여기를 f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거에서, 그게 뭐야? s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d 더하기 e 더하기 f를 뺀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3분의 a.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차피 얘네들 저는 지금 점들은 다 지금 GX의 점들인데 걔를 이렇게 축으로 봤을 때 어때요? 대칭점이에요, 지금. A랑 C, D랑 E는 GF의 축을 기준으로 대칭점이라고. 그렇다는 건 이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겠지. 그렇다는 건 A랑 C랑 더한 거랑 B랑 F랑 더한 거랑 어떻다는 겁니까? 값이 항상 같아야죠. 자, 봐봐. 얘네들 축이 만약에 2야. 여기 1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1, 3이 된다고 해보자. 축이 2일 때 예를 들어서 좀 더 가보자. 알았어. 그럼 얘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얘는 2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4일 거라고. 맞나요? 여기 1씩 떨어져 있고 여기 2씩 떨어져 있다고 해보자고. 그럼 대칭점이기만 하면 두 개 더해봐. 4. 더해봐. 4. 더한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게 같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B에서 B의 X값과 E의 X값을 뺀 게 뭐다? 그게 3분의 A라는 얘기입니다. 즉 B의 X값에서 E의 X값 얼마예요? 결국 A죠? A를 뺀 게 이게 3분의 A다 이 얘기란 얘기예요. 왜? 어차피 얘네 더한 거는 같으니까 남은 게 얘네잖아. 얘네 차가 저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Bx 값 얘는 뭐가 나올까요? 이항시키면 되잖아.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나오겠어? 이항시키면 이렇게 써놓자. 이항시키면 3분의 4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B의 X값이 3분의 4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Y값은 3이겠지.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결국에 대칭점이 어디야? 그러니까 축이 어디야? 축. fx의 축 어디입니까? a죠. 그럼 얘도 결국 대칭점이에요. a, b도. 맞나요? y값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축을 기준으로 b점은 3분의 1a만큼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a점은 a를 기준으로
3분의 1 A만큼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에서 3분의 1A를 빼겠지. 그 남는 건 뭐가 되겠어? 3분의 2A만 남겠죠. 맞나요? 이 사이가 A가 돼야 되잖아. 대칭점이. 그지? 축이. 그리고 Y값은 마찬가지로 3. 그래서 우리가 A점의 좌표를 3분의 2A, 3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점은요, 보세요. 이 점은 지금 여기 이 점은 GX랑 FX랑 다 지나가는 점이야. 그쵸? 동시에 지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식에 다 대입을 해봐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얘를요, 여기 GX에다 넣어볼게요. FX에다가. 자, 그럼 FX가 지금 주어진 정보가 뭐 있었냐면, F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5였다고. 맞아요? 근데 여기 X 대신에 지금 뭐 넣겠다는 얘기야? 3분의 2A를 넣어보겠다 이거예요. Y 대신에 3을 넣고. 그럼 어떻게 식이 되냐면 3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대신에 3분의 2A를 넣었으니까 3분의 2A에다가 마이너스 A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A겠죠. 맞나요 이렇게? 요거에 제곱을 한 게 그리고 5를 더한 게 같더라. 그럼 넘겨볼게.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A의 제곱이요. 그럼 얘네들 같으니까 결국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마이너스 3분의 1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겠네. 근데 우리 A 뭐야? 양수잖아. 그쵸? 저 조건에서 문제 처음에 나오잖아. 그래서 A가 얼마다? 3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와우. A가 3이었다. 이렇게요. 그러면 fx가 완성이 되는군요. 이렇게 3이군요. 꼭지점도 여기가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아직 이 A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GX랑도 교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A가 3이니까 여기 몇 콤마 몇이 된다? A점은 2,3이 된다는 거를 찾을 수 있어요. 다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2,3만 찾았으면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은 GX랑도 지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그럼 GX에다가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뭘 구할 수 있을까? 기대되지 않아? C를 구할 수 있을걸? 자, 그럼 GX 넣어보자. GX는 어떻게 되냐면 X-C의 제곱 마이너스 13입니다. 자, 근데 이 점이 지나죠? 그러니까 Y값이 3이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2-C의 제곱 마이너스 13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 일로 넘기면 16은 2-C의 제곱이 된다. 그럼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죠. 2-C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C도 마찬가지로 양수입니다. 그럼 C가 뭐가 와야 될까요? 플러스 4 만들려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려면 C가 6이 되면 2-6 되니까 마이너스 4 되겠죠. 그래서 C가 얼마다? 6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찾은 거야, 여러분. 야, 여기 6이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찾았다? fx와 gx의 식을 드디어 완벽하게 찾아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뭘 찾으라고 하냐면 H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위에 나왔었거든요. 이 fx랑 gx를 연립한 식의 두 근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당연히 두 식을 뭐 해봐야 돼? 연립을 해봐야겠죠. 그러려고 사실 식을 구한 거예요. 찾은 거로. 연립하려면 얘 전개하는 게 좀 뻔할 것 같아. 그럼 이제 fx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씁시다. fx는 전개하면 x-3의 제곱 플러스 5니까 하게 되면은 x제곱,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인데 만나니까 마이너스 12x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2를 만나서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3이 되겠네. 마이너스 13. 요게 fx식이고요. 자, gx식을 해보면 gx는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쟤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네요. 그리고 36인데 뒤에 뭘 받나요? 13이 빠지죠? 그러니까 플러스 23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은 fx를 다 gx 쪽으로 옮겨보자고. 자, 그럼 최종적으로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12x가 돼야 되겠네. 그쵸? 얘가 마이너스 6x에서 마이너스 1이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12x. 그럼 얘는 마이너스 24x가 되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이 넘어가서 플러스 36이 되네요.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고, 얘는 이제 3으로 나눠 약분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6 또는 2가 나오는다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가 6 또는 2.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라는 얘기. 그러니까 2가 났잖아. 와우, 2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 축 아까 C6인데 여기 지나가게 미리 좀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x값 약간 알파랑 베타 찾아냈습니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8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H8의 값을 구하는 건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 H8은 어디냐면 지금 H가 이 핑크색이잖아. 핑크색 그래프. 근데 분명히 여기가 6이었어요. 그럼 8은 어디쯤에 있겠어? X값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이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8이. 이쪽에 있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fx는 뭡니까? 얘잖아요. 이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값은 fx예요? gx예요? 이게 뭐죠? gx겠죠. 그러니까 h8의 값은 결국에는 g8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h8의 값은 결국에는 gx랑 해당하거든. gx에 지금 포함되는 범위거든. 8일 때 x가. 그래서 g8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최종적인 이 문제의 답이었고, 그러면 gx식 어딨어? 우리 찾아놨잖아. 그래서 여기 혹은 여기. 이게 낫겠다.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뭘 넣어라? 8 넣어라. 그럼 8 넣어봅시다. 8-6은 2가 될 거고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4-13이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마치 두 문제를 섞어놓은 듯한 이 마지막 정말 환장하겠는 이 문제 22번 문제의 답은요 마이너스 9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지고등학교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사실 이 양지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이제 부교재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부교재에서 좀 내거든요. 근데 이 부교재가 단순 뭐 그런 프린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뭐 문제집이나 참고서처럼 그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그 부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양지고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양지고는 그래서 결국 그 부교재 잘 푸셔야 하고 또 모의고사,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도 잘 해놔야 아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